자,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전두환 정부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현대까지 한번 이제 쭉 한번 살펴볼 텐데, 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 어떨까? 이제 민주화 정부 막 이제 꿈꾸겠잖아.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임시로 이제 바로 이 10대 최규하 대통령을 이제 선출해 가지고요. 이 최규하 대통령이 통치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이제 12.12 사태라고 이제 하고요. 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 지금 12.12 사태는 신군부가 일으켰다라고 하고, 우리 이전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5.16 군사정전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군부가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군부다 이런 거지. 자, 12.12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이 다시 또 이제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고요. 이 군인들이 또 정치를 하게 되는 거야, 임시로. 자, 그러면서 이제 막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막 물러가라 이런 민주운동도 막 탄압했다라는 거야.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광주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 신군부 퇴진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요. 그때 이제 이 전두환은 자, 이제 군인들을 이제 특전사들을 이제 여기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주에다가. 그래서 광주 시민과 계엄군이 대치하게 되고요. 결국엔 이때 많은 이제 그 광주 시민들이 이러한 이제 계엄군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고요. 당시에 보면은 당시 막 신문 기사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막 그냥 폭동을 일으켰다. 아니 또 북한에서 북한 공작원이 내려와서 이러한 거를 이제 주도했다. 막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에서 났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때요? 이 사건을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사건을 이제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이제 이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11대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전두환이 또 이제 자기도 좀 오래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뭐 몇 번을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좀 이제 결과가 다들 안 좋았고, 좀 이제 길게 한 번 정도 이제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 7년 단임제로 바꿔요. 자, 간선제는 지금 아까 그 우리 유신 체제 그때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전두환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당선돼요. 그래서 12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11대 대통령 했던 게, 자, 민주화 요구의 억압과 유화적 통치를 위해서, 자, 야간 통행 금지를 없앴다. 이전에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밤에 사람들을 못 돌아다녀요. 지금은 우리 막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 밤에. 옛날에는 이제 그 야간 통행 금지, 약간이 아니죠. 야간 통행입니다. 야간 통행 금지를 이제 해제시켰다. 중고등학교 교복, 두발, 이거 자유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또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걸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던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화 요구를 좀 이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거 이런 걸 조금씩 해주는 거야. 유화적 통치. 자, 그러다가 이제 임기 7년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두환 이제 물러가고 대통령 직선제로 뽑게 해달라.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근데 당시에 또 이 대학생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전두환 정권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시위를 하다가 잡혔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고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고문을 받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무튼 이제
유명한 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요 지금 요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그 1987 영화가 또 그 있거든요. 뭐 여기 뭐 탁친이 억하고 막 죽었다. 막 이렇게 당시에 막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물고문으로 인해서 이 박종철이라는 이제 이 서울대생이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또 알려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시위가 이제 점점 더 폭발을 한 거야. 이렇게 되고요. 전두환은 또 이때 4.13 호원 조치라고 해서 아니다. 호원이라는 건 헌법을 보호한다. 즉 헌법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 시위가 더 커져가지고 6월 민주항쟁이 이제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영화 중에서 1987이라는 그런 이제 영화 또 있으니까 혹시 이제 참고로 볼 친구들 한번 보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이제 전두환과 같이 함께 이제 그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노태우가 이제 같은 이제 정당인데 이 노태우가 대신해서 6.29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민들의 요구 들어주겠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전두환이 직접 본인이 발표하지 않고요. 전두환과 같은 계열, 같은 정당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당에서 이제 밀고 있는 그 사람 노태우한테 대신 발표를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핏 보면 노태우가 이걸 막 중심적으로 막 이렇게 주도해서 해가지고 읽어낸 거다. 이러한 인상을 이제 심어줄 수 있게 노태우가 발표하게끔 합니다. 자, 대통령 직선제, 임기 5년 단임제. 요게 지금 어때요? 지금 현재랑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우리가 6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요. 현재까지 이제 그 6공화국이죠.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거를 했어. 그래서 지금 이제 6.25 선언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투표를 한 거야. 했는데 당시 이제 후보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이제 3파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우리 여야 지금도 막 여당 야당 하잖아요. 여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집권 세력입니다. 집권 세력이고 야당은 이제 그러니까 집권하지 않는 정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여당이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노태우 정당이 민정당이라고 해요. 민주정의당. 참고로만 그냥 들으세요. 정당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노태우 정당이 있고요. 야당은 이제 지금 김영삼과 김대중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야당이 이게 어떻게 보면 후보가 두 명이 나와서 이제 표가 분열이 되면서 결국에는 노태우가 지금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이제 들어선 거고요. 자,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정부의 어떤 특징은 북방외교라고 하는 거는 당시 이제 중국과 소련과 교류를 한다라는 거야. 이제 사회주의 국가와 이제 교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요 북방외교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 개최를 하게 되고요. 지방자치제를 일부 실시한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제라는 거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지방, 예를 들어 우리 충북이잖아요. 우리 충북도에서 도지사가 어느 정도 뭐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지역을 발전시킨다 그런 명목으로 인해서 새로운 걸 어떤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스스로 통치한다 이런 거죠. 지방이. 자,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했다라는 거. 요런 일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선거에서 이제 당선된 사람이 이제 김영삼이 이제 당선이 되고요. 자, 금융실명제 또 부동산 실명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은행에서 통장 이런 거 만들 때 꼭 주민등록증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그냥 가면 돼. 주민등록증 없어도 그냥 통장을 만들어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막 부정부패가 엄청 심해져서 무조건 그런 거 할 때 실명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지방자치제가 확대됐고요. 우리가 이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했다라는 거 확인하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김영삼 정부가 거의 끝날 때쯤에 우리가
이제 그 빚이 엄청 많이 이제 늘어나가지고요. 국고가 이제 텅텅 이제 비고, 빚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국제통화, 이거 IMF가 이제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이 국제통화기금에 이제 돈을 빌리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외환, 위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어받은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이제 우리 국가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뭐 금모기 운동도 하고요. 또 안타깝지만 이제 이제 구조조정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실업자들도 이제 늘어나고 막 이제 당시에 우리 꽤 막 좀 이렇게 중소기업들은 많이 이제 망합니다. 이때 막.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위기를 우리가 국민들의 힘, 막 이런 걸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극복을 이제 차근차근 해나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북화의 협력 정책이라고 해가지고요. 햇볕 정책이라는 북한에 대한 정책이에요. 햇볕 따뜻하죠? 따뜻하게 북한을 이제 그 북한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북한과의 어떤 이제 교류가 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진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 타고요. 그 북한 수도 평양에 이제 내려요. 내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김정일과 만나는 그 장면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만나는 그 장면이 진짜 엄청 당시에 큰 이슈였고요.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이제 수상을 하고 또 이때 뭐 2002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그 월드컵 한일 공동 월드컵 그런 것도 이제 월드컵도 이제 개최했다라는 거지.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 된 게 이제 노무현 정부고요.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사 정리 사업 해가지고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좀 잘못됐던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4.3 제주 4.3 사건이 있죠. 그것도 지금 노무현 때 했던 거죠, 그때. 자, 그 다음에 또 2차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요. 이 노무현도 이제 또 비행기 타고 평양 갑니다. 똑같이 김대중이랑.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정일 만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16대 대통령이고요. 자, 17대 이제 그 이명박, 그 다음에 18대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19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 최근에 있는 대통령들은 잘 다뤄지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